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행위 이론의 세 번째 이론, 사회인지 이론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두라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1977년에 의해서 제시된 Social Cognitive Theory, SCT 사회인지 이론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어요. 인간의 행동은 개인, 환경, 행동의 다이나믹한 인터랙션에 의해서 학습된다는 거죠. 즉 인간이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는 저 밑에 사회 심리적 요소들의 역동적 관계와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지를 포함한 개인적 요소, 환경적 영향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개인의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지와 이인지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죠. 이 사회인지 이론의 프레임워크 개념 틀을 보면 사회인지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person, 자기 조절 행동, 행동인 behavior, 환경, environment, 요 세 가지가 끊임없이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reciprocal determinism, 상호 결정론을 이론적 기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개인은 자기 행동감이고요. 행동은 자기조절 행동이고 환경은 관찰학습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성 요소를 보면 구성 요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적인 요소, 자기 효능감이에요. self-efficacy. 자, 이 self-efficacy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의 조직과 수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효능감의 기대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념을 뜻하는 거죠. 행동의 정확한 예측 요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요소에는 수행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인 설득, 생리적 상태가 있습니다. 자, 수행 경험, performance accomplishment, 자기 효능감, 즉 self-efficacy를 발달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표가 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죠. 직접 수행을 통한 성공의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켜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 다음 vicarious experience, 대리 경험이라고 해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타인이 목표 행동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리 경험을 통해서 목표 행동을 위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verbal persuasion, 언어적인 설득이죠. 어떤 특정한 목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 타인으로부터의 격려의 말이나 비판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그 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일 경우에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 생리적 상태, physiological state, 아픔, 피로, 그리고 질병 등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적인 생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리적 상태에 대한 인식도 자기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렇다면 이러한 self-efficacy의 영향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효능 기대, efficacy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 효능 기대는 어떤 수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에요. 인간의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이 신념은 내적 표준과 자기 강화에 의해서 형성되며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높은 효능 기대를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성공 각본을 상상하는 반면에 스스로 효능 기대가 낮은 사람은 실패 각본을 상상하며 사태가 어떻게 악화될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향 요소가 outcome expectation, 결과 기대예요. 이 결과 기대는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어떤 사건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후에 그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그 사건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의 많은 측면을 예견하여서 상황을 다룰 시험 전략을 개발하고 그 상황 하에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예상하여 실제로 상황과 부딪히기 전에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상황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경우 예상 행위는 그들의 걱정을 감소시키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에서 그 행동 요소, 자 결과 기대했고요. 자기 효능감의 영향 요소 했고, 그리고 나 행동 요소 한번 봅시다. 가번은 다 끝난 거죠. 자, 행동 요소는 자기 조절 행동이에요. self-regulated behavior. 자기 조절 행동은 인간이 타인을 관찰하거나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세운 행동 수행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설정된 기준 이상의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자기 존경, 자기 만족의 자기 강화, self-reinforcement로 나타나고 기준 이하의 수행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서 자기 비하, 자기 모멸 등의 self-punishment, 자기 처벌로 나타나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만성적 무기력감, 무가치함 등의 병리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조절 행동의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self observation 단계, 자기를 관찰하는 단계죠. 강력한 학습 경험이므로 사람들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자신들 행동의 많은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능력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다양하죠. 특히 감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시각을 왜곡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평가 단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행동이 어떠한 일을 완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윤리적 사회적 의미로 비교적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이 타당하고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내면화된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직접적인 교육에 의하여 특정 행동에 대한 사회의 평가 반응으로부터 또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평가적 기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이 self reaction 단계예요. 자기 반응 단계죠. 자기 반응이란 특정한 일을 하는 자신을 관찰하고 판단한 후 그에 따른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상이나 처벌은 은밀하게 내재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있고 직접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 다번에 이제 환경 요소가 있어요. 이 환경 요소를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데 observational learning이라고 하죠. 관찰 학습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받는 강화를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은 강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한 타인들로부터의 대리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학습의 유형은 대리 강화, vicarious reinforcement, vicarious reinforcement라고도 하는데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받는 타인들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결과를 받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수정하죠. 대리처벌,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타인들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결과를 받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수정합니다. 그 다음 imitation, 모방이에요. 관찰 대상인 모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고,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지만 관찰은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관찰 학습은 모방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찰 학습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가 attentional process, 주의 집중 과정이에요. 사람은 모델이 되는 행동의 중요한 특성에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관찰자의 선택적 주의 집중은 과거의 강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주의 집중이 높은 경우는 모델의 성별이나 연령 등이 관찰자와 비슷할 때, 존경받을 때, 지위가 높을 때, 유능할 때, 매력적일 때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retentional process. 자, 파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인지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관찰자가 특정 행동을 자신이 행해야 한다면 그 행동은 적절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파지 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자극이 특출한 것이거나 말과 이미지가 관찰자와 관련 있는 것일 때, 기억을 방해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들이 거의 없을 때, 그리고 기억된 정보를 회상하고 이용할 직접적 기회가 있는 경우 기억에 잘 저장됩니다. 세 번째가 운동 재생 과정입니다. motor reproductive process인데, 이러한 파지된 기억을 실제 행동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관찰된 행동에 대한 기억을 신체적 행동으로 전환시켜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관찰자가 관찰해서 파지한 행동을 즉시 해보아야 모방이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 동기화 과정, motivation process. 관찰을 통해 학습한 행동은 강화를 받아야 동기화되어 실행에 옮겨집니다. 관찰자는 어떻게 반응하면 강화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만일 어떤 모델의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강화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면 그 행동은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아무런 강화를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되면 모델의 행동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겠죠. 즉,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동기화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답은 관찰학습과 관련된 강화의 형태. 자,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어요. 관찰자가 모델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재생하고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화를 받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해석, 즉 인지된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대리 강화, 관찰자가 특정 행동의 재생에 대해
타인이 강화받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예요. 개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경험을 관찰한 후 강화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 자기 강화. 관찰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강화를 주거나 자신만의 어떤 강화 요인을 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강화를 external, internal, 외적 강화, 내적 강화로 다시 구분합니다. 이 external 같은 경우에는 reinforcement value라고 해서 예측 가능한 강화값이라고 하고요. 알려진 사건이나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적 강화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 얼마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또는 경험을 말하죠. 내적인 강화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학습과 더 오랜 유지, 그리고 주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부여보다 내적 동기부여가 더 높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이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자, 내적 동기부여.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금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건강행위 이론의 네 번째, 자, 범이론 모형. 자, 이 모형은 상당히 중요해요. TTM이라고 하고 Trans Theoretical Model이라고 하는데 프로체스카와 디클레멘트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된 이론입니다. 심리적 이론의 역동성을 행위 변화에 적용해서 건강 행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고, 프로체스카와 디클레멘트는 이론적 기반을 진행적인 행동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단계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제니스와 맨의 의사결정 이론, 밴드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 등의 사회 심리적 이론으로부터 개발하여서 TTM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명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이론 모형은 개인이 어떻게 건강행동을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행동 변화의 원칙과 과정을 설명하는 통합적 모형을 말합니다. 이 개념 틀을 보면 변화 과정이 있어요. 변화 과정에 인지적 과정과 행동적 과정이 있고, 의사결정 균형, 자기 효능감의 단계를 거쳐서 스테이지 오브 체인지로 간다는 거죠. 이 스테이지 오브 체인지가 TT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획 이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에 각각의 어떤 내용을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TTM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변화 단계. 자,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를 계획 이전 단계 혹은 인식 전 단계라고 해요. Stage of Pre-Contemplation. 계획 이전 단계는 변화 계획이 없는 무관심기 단계예요. apathy 스테이지라고 하죠. 향후 6개월 안에 행위 변화를 시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계. 그래서 이 6개월이 중요하죠. 자신의 행동에 문제를 갖지 않으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외부의 변화 압력에 저항적이고, 종종 다른 이론에서는 resistance, 저항자, 동기가 없는 사람, unmotivated clients, 그 다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혹은 치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죠.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변화의 이익을 강조하고 압력이 적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단계는 인식 단계 혹은 계획 단계라고 해요. Stage of Contemplation. 계획 단계는 사람들이 향후 6개월 이내에 변할 마음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장점을 더 잘 알고 있기
이야기는 하지만 변화의 단점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비용과 이익 간의 어려운 균형은 사람들을 상당히 망설이게 만들고 그 결과 사람들을 오랫동안 이 단계에 머물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종종 만성 고민이나 행동 지연이라고 특징 짓죠.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행동 이행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행동 지향 프로그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위로부터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없다면 이러한 단계가 지속되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행동 변화의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를 Stage of Preparation, 준비 단계라고 해요. 이 준비 단계는 구체적인 행동 실행 계획이 잡혀져 있는 단계예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시기이고 1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금연이나 비만 클리닉 같은 전통적인 행동 지향적 프로그램에서 모집되어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자가학습용 인쇄물을 통한 교육 방법도 효과적이죠. 자, 4단계 보면 Stage of Action, 행동 단계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고 개인적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투자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단계는 사람에 따라 하루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이 기간 중에는 건강 행동이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활동은 행동 변화가 완성된 상태와 동등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변화 단계 이론에서는 행동 변화가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죠. 즉, 범위론 모형에서는 모든 행동 수정이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행동 수정이 행위로 간주되려면 해당 행동 수정이 질병의 위험을 감소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가변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흡연자가 금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전문가가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단계는 Stage of Maintenance 혹은 Stage of Termination. 자, 유지 단계는 중독성 또는 습관성이던 불건전한 행동이 없어진 단계예요. 새로운 생활 습관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이러한 생활 습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웃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단계지만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확률은 행동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덜 빠지며 변화된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터미네이션, 종료 단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과거에 가졌었던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는 마치 그러한 습관이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를 말하죠. 그 다음 구성 요소에서 이제 변화 과정 들어가 봅시다. 자, Process of Change. 변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각 다른 행동 변화의 단계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10개의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변화 과정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될 때 적용할 수 있는 독립 변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재 프로그램의 계획 시 중요한 지침서를 제공하죠.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10가지의 변화 과정은 커그니티브, 인지적 과정과 비헤이비어럴 과정의 2개의 구성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갔을 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자, 인지적 과정, 행동적 과정. 그러면은 자, 인지적 과정에서 첫 번째가 conscious raising, 인식 제고, 인식을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서 다시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 제고 과정은 특별한 문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고 문제를 이해하며 피드백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말합니다.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재 방법으로 피드백, 대처, confrontation, awareness, 인지 유도, interpretation, 해석, 독소 요법, 대중매체, 캠페인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정서적 각성, emotional arousal 혹은 dramatic relief. 정서적 각성 과정은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는 경우 갈등이 줄어듦으로써 정서적 경험의 공유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정서적 측면으로 흔히 문제 행동과 관련된 강한 정서적 경험을 취하게 하는 과정이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심리극, 역할극, 간증, 대중매체, 캠페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아 재평가. 자아 재평가 과정은 건강한 행위를 할 때 자신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재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정서적, 인지적 재평가, 기분, 가치, 명료화로 value,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건강한 역할의 모델을 가지게 하고 정서적으로 상상하게 하는 심상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환경 재평가, environmental revaluation. 환경의 재평가는 개인의 건강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social reappraisal, 사회적 재평가를 말하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역할 모델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empathy training, 감정 이입 훈련, documentary, family intervention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 해방, social liberation. 사회적 해방 과정은 사회 내에서 대안적 생활 양식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이용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개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회나 대안 방법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죠. advocacy, 옹호, empowerment procedure, 역량 과정, 적절한 정책은 소수민족, 동성연애자, 취약계층이 건강 증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규칙적 운동 실천 행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선,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람직한 건강행위로 변화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화 과정의 두 번째 행동적 과정이 있어요. behavioral 과정인데 첫 번째가 대체 행동 형성입니다.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하고 대체 행동 형성 과정은 문제 행동 혹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행동의 학습을 말하죠. relaxation, assertion, 주장, 탈감작, desensitization, 긍정적 자기 진술 등의 전략으로 건강 문제 행동을 건설적인 대체 행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관계 형성 강화, helping relationship인데, 지원관계 형성 강화 과정은 건강한 행위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지원관계 형성 강화 전략으로 라포 형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상담 전화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 관리인데 reinforcement management라고 하죠. 강화 관리 과정은 문제 행동을 통제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건강 행위가 취해질 경우 칭찬이나 보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 관리 전략으로는 contracts, 건강 계약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행동이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건강 행위 강화를 증가시키죠. 그 다음 self liberation, 자아 해방. 자아 해방 과정은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과 이 신념을 건강 행위로 나타나겠다고 계속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적 선택과 위임 및 노력으로, 예를 들면 새해에는 내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라는 새해의 결심,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말하는 것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의지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 컨트롤, 자극 통제. 자극 통제 과정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유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요인에 대해서 통제하고 좀 더 건강한 행동을 위해 대안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자극하는 상황과 요인을 줄이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을 구축하는 것은 건강한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하고 위험 행동을 줄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념 틀에서 보면은 의사결정 균형, decisional balance, 요게 있죠. 자, 요게 의사결정 균형인데 제니스와 맨의 의사결정에 관한 갈등 모형에 근거하고 있어요. 개인이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때 자신에게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 프로스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 콘스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는 행동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수준 또는 행동 변화에 대한 촉진제를 의미하고, 콘스는 행동 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수준 또는 변화에 대한 장애 요인을 의미하죠. 의사결정 균형은 개인이 프로스와 콘스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의사결정 균형은 변화 단계 중 계획 이전 단계에서 계획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운동 실천 행동과 관련하여 본다면 규칙적인 운동 실천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도하거나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죠. 그 다음이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에요. 자기효능감은 사회학습 이론의 중요한 개념이죠. 벤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으로부터 도입이 됐고,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에요. 자기효능감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긍정적인 행위에 참여할 수 있고 또는 문제 행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신념의 정도를 말합니다. 자기효능감은 구체적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데 대한 개인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로서 개인이 긍정적인 행위를 지속시키고자 하거나 또는 문제 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self-efficacy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TTM 이론을 보건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가장 많은 것은 흡연, 식습관, 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최근에는 유방, 엑스선 검사, 알코올 남용, 장기 기증, 다수행동 변화 등으로 범위론 모형의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1차 진료에도 범위론 모형이 폭넓게 응용되고 있어요. 금연 클리닉과 같은 보건사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개인의 상태와 변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변화 단계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중재 전략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범위론 모형은 역동적 변화 이론으로 많은 보고 의료인들이 2단계 패러다임을 점점 더 다양한 이론적 쟁점, 공중보건 문제, 고위험 집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